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핵심 이슈를 골라서 보충 취재를 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1월 11일 인사드립니다. 자, 올해 초 전국의 가장 큰 분수령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입니다. 1심 지기현 부장판사가 1심을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1월 말이나 아니면은 2월 초 중순, 그러니까 2월 중순에 판사 이동이 있고 인사가 있고, 지기현 판사는 인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지금 맡고 있는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여기서 선고를 하고 가게 됩니다. 자,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전국이 대반전이 일어나죠. 특히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에 8개의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지만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도 있고, 8개가 기소가 됐지만 이 본료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것이 무죄가 나올 경우에 또는 공소기각이 나올 경우에 이 상당한 이재명 정권에는 타격이 됩니다. 타격이 돼서 여태까지 몰아쳐왔던 내란머리가 결국은 한풀 꺾이게 되고, 그뿐이 아니라 내란머리가 좀 허구였음이 또 드러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죠. 물론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2심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유죄로 뒷바꿀 가능성이 높지만은, 어쨌든 법원의 첫 판단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전국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냥 단순한 예감이 아니고 정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최근에 불거진 한 세 가지 이 일에 대해서 이게 좀 지기현 재판부의 1심 선고에 긍정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이 구형, 원래 9일날 지난주 9일 예정됐던 구형이 갑자기 연기가 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선고가. 이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잘 겪어보지 못한 결심 날짜를 정해서 그날 결심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자정이 지나고 하니까는 이거를 다시 이 재판 기일을 지정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모레 구형을 하게 되죠. 이것도 뭔가 심상치 않은 좀 기류를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조은석 특검에서 16명이 간부들이 모여서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구형량을 결정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재판을 해왔는데 구형량을 결정을 하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형을 선고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놓고 있죠. 구형을 선고하라고. 그런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법정형이. 그런데 이것을 결정을 하지 못했다. 조은석 특검에서. 그렇게 내란머리로 몰아치던 특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요구대로 그냥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대로 사형을 구형할 것 같았는데, 그 결론을 못 내리고 오히려 무기를 구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조은석에게 넘겨버렸다. 자, 그런 것도 상당히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첫 번째는 구형이 연기된 점이 좀 심상치 않다. 그 다음에 구형량을 결정을 하지 못한 특검의 내부 기류도 좀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소 기각 가능성이 다시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공소 기각. 지기현 판사가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받았죠. 심지어 룸사롱 같다, 그런 것까지 막 원탄도어를 퍼뜨리면서 좌표를 찍어서 엄청난 압박을 넣었는데, 유죄보다는 아예 공소 기각을 할 가능성이, 공소 기각 이야기는 처음에 재판이 시작될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예 결론을 안 내리고 이 재판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공소를 취소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소 취소는 이제 검찰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판사 차원에서, 재판부 차원에서 공소를 없애버리는 게 공소 기각이죠. 자, 이 세 가지 이 움직임 때문에 지금 뭔가 다른 기류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 형사합의 25부, 지경재판부에서 지난 9일날 재판을 결심을 해서,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해서, 구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었죠. 제일 처음에 이제 서류 증거 조사, 그러니까 서정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8명이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이 구형을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들이 최종 변론을 하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최후 진술까지 9일날 다 하기로 됐었는데, 제 첫 번째 순서 서류 증거 서정조사에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먼저 서정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특검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 여러 사안들을 김용현 장관의 변호사들이 이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마치 이제 최종 변론을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서류 조사인데, 서정 조사인데 이것을 최종 변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김용현 장관의 변호사들이 이 재판이 9시 20분에, 오전 9시 20분에 시작이 됐는데, 저녁 9시에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그 사이에 6시간 동안 특검하고 공방도 벌이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김용현 변호사들은 나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보다 성공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죠. 그날 다 흘러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결심 날짜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모레죠. 화요일 날 하게 됩니다. 특검이 핵심 증거를 여러 가지를 낸 것을 다 반박을 했는데, 그 중에서 노상원 수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상원 수첩. 전 국군정보사령관이죠. 좀 노상원 수첩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정치인들을 체포를 해서 사살을 하고 어떤 이상한 전혀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특검이 결심 예정된 9일 이틀 전에 특검이 이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제시하는 이것을 감행을 했는데, 이 지경재판부가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 노상원 수첩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반박이 되는 핵심 증거로 특검이 제시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피고인들이 반박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특검은 이 노상원 수첩을 가지고 이 정치적인 반대 세력과 좌파 세력을 붕괴시키고 이렇게 집권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비롯해서 김용현 쪽이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다 했죠. 그 수첩은 내란 실행 계획서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일반 개인의 메모에 가깝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노상원 수첩 특검에서 원본이나 관련자 진술들을 제대로 급하게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느라고 제시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거의 12시간을 이렇게 다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검이 이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한 증거들이 제대로 입증할 나중에 이제 재판 지금 이제 결심이 됐지만은 지금까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우려. 그래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특검 안에서도 제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바로 조은석 특검이 구형량 회의를 했습니다. 8일날 결심 공판 하루 전에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구형량 회의를 특검, 조은석도 참석하고 특검 보들, 그리고 수사팀장급에서 16명이 참석을 해서 구형, 그러니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법정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할 것이냐,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냐. 이게 당초에는 당연히 사형을 구형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특검을 출범시켜서 거기서 막 채찍질을 하는 TF까지 만들었죠, 민주당. 민주당에서 정청래는 물론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집단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을 하라 이렇게 막 압박을 했죠. 지금까지 조은석 특검이 민주당에서 어떤 지침을 주는 대로 이재명 정권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구형하는 쪽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회의가 끝나는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6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조은석을 제외하고 15명이 전부 다 발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쪽도 있었지만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다수였다. 그리고 그렇게 다수인 이유는 이게 자꾸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의 사형 구형과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12.12든 5.16이든 그 유혈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기간도 장기화였고 근데 지금은 어떤 유혈이 없었고 어떤 사상자가 없었고 그리고 2시간 만에 끝났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사형을 구형하기는 너무 과도하다. 또 이런 국제적인 시각, 해외에서 볼 때, 외국에서 볼 때 그래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한다. 사형을 구형을 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데 흉악범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명을 무차별 살해를 한 이런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요즘 안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무기징역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검에서 이걸 사형을 구형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을 하면은 전 세계의 이목이 또 쏠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이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은 민주당이 사형 구형을 압박을 하는데도 그렇게 나온 것은 이 부분이 나중에 역사에 남는 이야기죠. 역사에 본인들 이름이 다 남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기는 너무 부담이 있고 또 지금 사실상 이 특검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제대로 다 채택이 될 거냐 이런데 또 자신감도 또 좀 결여가 돼서 무기징역 쪽으로 의견이 오히려 더 나왔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에서 워낙 사형 쪽으로 압박을 하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결국은 조은석 특검에게 조은석 특검 당신이 알아서 하라. 우리는 결론 못 내리겠으니까는 15명이 결론 못 내리겠으니까는 어차피 조은석 특검이 책임지고 이렇게 내란몰이에 앞장서서 다 해왔고 했으니까 조은석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든 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든 정권을 주겠다 해서 조은석에게 지금 짐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좀 그 전에 당연히 사형을 구형을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거다는 그런 이 재판 내부의 분위기도 좀 이상해졌는 그런 상황 변경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6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구형 형량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냥 이 무기 쪽이 더 많고 최종 결론은 조은석 특검이 하라 이렇게 특별검사가 하라고 밀어놓고 많은 시간을 논의를 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다 우려를 하는 자기들이 그렇게 기소를 하고 했지만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6시간 동안을 회의를 했는데 구형량,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것을 논의하는 시간보다 이거 1심 이제 구형을 하면 이제 선고가 되죠. 1월 말이나 2월 초중순에 선고가 되는데 거기서 유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이 회의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상당히 이 특검에서도 유죄에 좀 자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노출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최근에 법정에서 직위원 재판부의 법정 재판 분위기가 좀 날이 갈수록 특검 쪽에 좀 불리한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 결심 전에 공판 과정에서 특검이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어떤 자료 그리고 진술을 둘러싼 공방이 상당히 거세졌는데 가령 각종건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이 진술이 좀 오락가락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각종건이 주장을 했지만 그 전부터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말이 오락가락했죠. 뭐 이혼이라고 했다가 요혼이라고 했다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았다고 했다가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받았다고 계속 말을 바꾼 그 각종 건이 이번 이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로 넘어가는 그것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근데 이 진술도 막으라고 지시받았다는 그 시간에는 이미 정문이 개방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이 자료 그리고 진술, 이런 진술들이 계속 그 공방거리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노출됐다. 이런 말들이 지금 정가나 소초동 법조타운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말씀드린 각종건이나 조지호나 첩보 방첩부대장이나 수경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 장군들의 진술이나 경찰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앞뒤가 안 맞고 하는 부분들이 TV로 생중계가 됐죠. 생중계는 아니고 TV로 나중에 이제 중계가 다 됐죠. 자, 그래서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 특검이 요구를 해서 TV 중계를 했는데, 이 재판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 안에서 자기들이 내란몰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망신 주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TV 중계를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그게 자충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특검에서도 나온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토론을 하면서 구형량 논의보다는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무죄뿐이 아니고 일각에서는 공소기각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직연재판부가 재판을 할 직연 재판 초기에 사실은 공소기각 이야기가 한참 나왔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공소기각을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은 그런 거죠. 형식적인 소송 조건이 결여될 경우에 선고 없이 1심 선고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건데, 공소기각이 되는 경우는 이 법률에 따라서 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또는 어떤 고소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또 반의사 불벌죄라고 있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가 철회했을 때, 이런 때는 기각을 해서 공소 제기 절차가 중단됐는데, 공소 절차가 중단됐는데, 그 중에서 이런 요건도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서 무효일 때. 자, 재판 초기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연 판사가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제일 첫 번째 구속 취소 이유는 이 구속기간이 도과했다. 검찰에서 이 구속기간이 도과했다고 했지만은, 지나버렸다고 했지만은, 그때 직연 판사가 구속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결국 그때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내란 수사건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그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이 법원 소평을 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을 발부고 받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을 수가 있고, 결국 이것이 상급심에 가서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은 파기환송이 되거나 무죄로, 또는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죠. 그렇다면은 기기현 판사가 그때 그런 생각이 재판을 지금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그대로 굳혀졌다면은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니까 공수처 수사 자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어떤 증거의
이 능력, 증거가 이게 과연 그 판결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될 수 있는지, 증거 능력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자, 지금, 공소 기각, 죄송합니다. 공소 취소는 이제 검찰이 하는 거고, 공소 기각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제3안, 유죄, 무죄 외에 공소 기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논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이게 공소 기각을 하면은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나기 때문에 이게 1사부, 재리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사부 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서 그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죠. 만약에 공소 기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재기현 재판부가 선고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검찰에서 다시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것이냐. 검찰은 사실상 지금 식물 상태죠. 이미 검찰청법이 폐지가 됐고,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한 8달인가 뭐 그 정도 있으면 검찰이 없어지는데, 그 검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뭐 특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지금 기존의 특검은 다 이제 시효가 끝났으니까는 엄청난 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공소기각이 되더라도 일단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 프레임은 흔들리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보면.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 개의 변수가 생기고 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구형이 사상 초유로 연기가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구형량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6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도 당연히 사형 구형으로 다들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변수가 생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소기각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 변화가 생기니 민주당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순대로 원래는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하려고 했지만은 전담재판부가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더 시간이 끌게 되니까는 위헌법률심판 같은 것이 제기가 돼서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하고 1심을 지기현 판사에게 그냥 맡겼는데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좌파 정권에서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원내대표나 이런 원내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는 논평 같은 걸 보면은 이 구형이 연기된 데 대해서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나 참사다. 또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라고 또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올지도 모르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지기현 판사를 막 또 맹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유연하게 이렇게 재판을 했죠. 그리고 농담도, 그러니까 유머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이재명 정권에서 보기에는 불안한 것이죠. 아주 근엄하게 완전히 이 내란을 처벌을 하는, 사형을 선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기현 판사가 아주 유연하게 재판을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는 이것도 지금 불안한 겁니다. 지기현이 뭐 혼잣말을 하고 농담 섞인 발언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기현 재판부의 한계가 드러났다. 역시 전담재판부가 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대변인들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 이것은 불안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틀 후에 구형이 내려질 거고, 아마 지금 상황은 무기징역이 상당히 확률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말 2월 초 중반에 지기현 재판부가 유죄 아니면은 무죄 아니면은 공소기각, 만약에 유죄면은 뭐 무기징역을 구형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감형을 해서, 직권 감형을 해서 뭐 징역 한 10년, 15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죄일 때 이야기고, 무죄를 내릴 가능성, 공소기각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좀 확률이 상황에 따라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오면은 이 내란 프레임이 깨지죠. 깨지면서 이재명 정권은 일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시점에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2월 달에 법관 인사도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5개, 중단된 5개 재판부가 재판장은 5명이지만은 판사들까지 하면 15명이죠. 거기서 대거 이제 바뀌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재개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오면은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레로 예정된 그 구형 그리고 1월 말 2월 초로 선고가 나올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 여기에 따라서 올해 전국이 완전히 요동을 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세기의 재판이 지금 속속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월 11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